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코스피가 정말 자고 나면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거죠. 파죽지세 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3.1절 지내고 중동에서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습하고 소위 이란 전쟁이죠. 네, 그 영향을 우리 시장이 일단 좀 받습니다. 그죠? 네. 이게 조정의 빌미일지 아니면 이제 영향이 좀 구조적으로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션으로 본다면 오늘 빠지기 전에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PER 10.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10년 평균 PER이 10.5배니까 평균 수준치 정도까지 올라와 있던 걸로 보입니다. 절대 지수가 워낙 빠르게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EPS 상향이 워낙 빠르고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EPS 상향 속도를 사실 지수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10배 좀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10배 초반이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유가가 이번 전쟁 사태 때문에 유가가 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달러가 강세로 접어들게 된다고 가정이라면 네. 외국인 수급이 다소 조금은 글로벌 수급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4주 평균 그 펀드 인플로우가 한국 시장에 역대급으로 레코드 하이로 자금들이 급격하게 들어왔는데, 물론 여기도 계속 팔았잖아요. 예, 근데 네. 액티브 자금들은 팔았습니다만 패시브 자금들이 강하게 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는데 유가가 급하게 튀고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달러 강세로 접어들게 되면 외국인들의 스타일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단기적인 경계 요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약간 주춤해지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 못 올라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런 좀 성장 로테이션이 자금 이동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됩니다. 핵심적인 관건은 역시 이제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좀 단기에 끝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네. 절대 밸류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이란 사태의 빠른 조속한 수습이 사실은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장기화됐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워낙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려고 하는데 살 기회를 워낙 안 주니까 그죠? 네. 저희도 방송에서 연일 얘기했죠.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지금이라도 사야죠. 지금 이 가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할해서 사야죠.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도 그래 조정이 오면 내가 살 거야 그랬는데 조정이 이렇게 세게 오면 손이 안 나가요.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범위에서 네. 한 3, 4%? 4, 5% 땡큐야 사줄 텐데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8%씩 빠져버리면 사실 손은 안 나가는 그런 형국인데, 그러나 우리의 그 삼성전자의 들어올 수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언제 나눠 살지 언제 살지지만 없는 분들은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네.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좀 빠지는 날 리포트가 나와서 약간 좀 머쓱하긴 하지만 오늘 SK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낸 적도 있고요. SK하이닉스를 16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여전히 했습니다. 네. 1분기 관련해서 트렌드 포스에서는 지금은 1분기 디램 계약 가격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난번 추정치가 1분기 한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존 추정치가 있었습니다만 네. 트렌드 포스가 이번에 1분기 가격 추정치를 약 90% 정도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추정을 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을 포함한다면 80% 이상은 가격이 급등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점이 시장의 어닝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인 것 같고, 1분기가 보통 수요 비수기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디램 산업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낸드까지 번지게 되는 국면인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디램보다는 낸드가 좀 작은 구간입니다. 매출 규모로 봐서도 네. 좀 상대적으로 작은 어떤 그런 분목인데 낸드까지도 번지고 있고 HDD까지도 지금 가격이 급등세까지 가고 있어서 이 공급의 제약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제 디램에 대해서 사이클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펀더멘탈리 지금은 PC나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사이클이 계속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가격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수요에 따라 공급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가격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인데요. 현재는 서버 관련된 AI 서버 쪽에 관련된 수요가 점증되다 보니까 가격 비탄력 쪽으로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CSP 그러니까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결국은 캐펙스 증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과거 추정치보다 더 많이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캐펙스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언제까지 그러면 캐펙스 늘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단 26년도는 간다는 거거든요. 27년도 이후부터는 모르겠어요. 수익성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좀 곤욕스럽겠지만은 수익성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아마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26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이제 캐펙스 관련된 이슈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AI 서버 관련된 디램에 대한 수요가 결국은 가격 비탄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가격이 비싸도 사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더군다나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삼성에서 가격을 한 7, 80% 정도 올리려고 한 2배 정도 불렀더니 그걸 그냥 덥석 그냥 사가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상관없이 결국은 확보를 하기 위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중국에 대한 업체들까지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과거에는 지금 신경 쓰지 않았던 중국 업체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국 업체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가격의 급등세가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높은 EPS를 여전히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공급의 이슈가 또 있는데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나마 클린룸이 좀 남아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급하게 일부 뭐 대만 업체를 산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28년 이후 공장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공장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28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목에 차서 지금 캐파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클린룸이 조금 남아는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HBM이나 DRAM 쪽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지금 만드는 족족 다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캐파 증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투자 비용도 꽤 크죠. 더군다나 과거에 24년, 25년 정도에는 디램 재고가 뭐 16주, 18주 이렇게 재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재고가 한 2주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팔면 그냥 바로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재고 수준도 완전히 역사적인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를 놓고 지금 한국 시장을 논하기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 어떤 긍정적인 수급이나 개인들의 어떤 뭐 흐름들은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들리는 이야기는 오늘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아침에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 일부 이제 국내 기관 펀드들의 액티브 펀드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좀 목에 찬 상태로 이야기가 좀 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수급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국내 액티브 펀드 기준으로 더 많이 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나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국면입니다. 그거에 뭐 액티브 펀드에 사실은 수익을 위해서 또 사고 올라가면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사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의 자금으로 들어오는 ETF 수요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대로 좀 비중을 채우지 못하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주 SK나 SK 스퀘어,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로 그런 쪽으로 수급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 오늘 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하루지만 오전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3월 초 들면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의 아마 수급 흐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채우면서 그와 파생된 쪽으로 조금은 수급을 좀 확산시키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개인 자금들이 오늘도 뭐 시장을 5조 원 넘게 사고는 있지만 뭐 종가 무렵은 더 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 ETF가 됐든 아니면 개인이 기다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저점 매수를 또 진입하는 이런 수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좀 쉽지 않은 수급에서 개인들의 수급은 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반도체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이 났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2, 3일 사이에 반도체의 뭐 가격이나 수요 공급이나 뭐 전망치가 달라진 건 사실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윤 없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생각하면 또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죠? 그걸 맞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또 좀 조정받을 여지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도체의
수요 증가, 타이트한 공급 그리고 가격 인상 기조는 변함없다. 네.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보신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26년도는 그냥 명확하다고 음. 보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다 팔린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HBM4 같은 경우도 뭐 $700에 뭐 계약을 했다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하이닉스가 좀 먼저 계약을 하면서 $500대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약이 끝난 상태이고, 이제 하이닉스가 계약을 조금 먼저 하면서 좀 낮은 가격으로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성능에 좀 못 미치더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벌써 HBM4를 빨리 달라고 좀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파가 좀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치가 다 이제 충족이 되는 조건들에 대한 어떤 제품들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지금은 관련된 퀄 테스트 통과까지 지금 되지 않더라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퀄 테스트 통과 전에도 지금 HBM4를 빨리 달라고 선주문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은 조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7년도 물건에 대해서 먼저 지금은 좀 이런 분위기에서 좀 계약을 먼저 땡길까라고 고민까지 하고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은 뭐 베라 루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음 차세대 모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토큰 양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그다음 디램이 모자라다 보니까 낸드를 디램 대용으로 또 쓰는 방법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낸드 시장도 지금은 디램처럼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은 디램 시장이 끝나더라도 낸드 시장까지 급등할 모습이 마무리돼야 조금은 사이클이 한번 끝나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HDD까지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좀 올라가는 시장이라 아직까지 펀더멘털로 본다면 꺾을 시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전에 뭐 아시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러니까 따라서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사실.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쟁 났다고 사실은 뭐 이익이 줄 것 같습니다. 주가를 목표가를 내려야겠습니다라는 곳은 없죠. 없죠. 그지. 네, 네. 그다음 뭐 며칠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SK증권이 삼성전자 30만 원 아까 목표가 제시했다 그러셨는데 네, 네. 그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어떻게 본 거예요? 네. 근거로 봐서는 네. 이제 지금 SK증권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AI 에이전트 진입 국면인데, AI 에이전트가 되면 역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AI가 나오면 네.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위협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AI 에이전트 관련된 진입으로 이제 간다. 이제 클로드가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법률 서비스나 자산 관리 서비스 뭐 이런 등등 물류까지 지금 AI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지금 최근에 버전업을 하면서 클로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이야기할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지고 응용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점 때문에 좀 안도를 한 건 맞습니다만, 에이전트 AI는 역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전방인데요. 과반이 대부분 서버 쪽의 수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탄력적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수요는 무조건 나타나는 국면으로 지금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AI 공급을 점검해 보면 강력해진 서버 사업자들의 확신 때문에 캐펙스 증가가 여전히 지금은 강합니다. 그걸 꺾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확신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요 점검인데, 뭐 챗봇보다는 지금 코딩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토큰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 이번에 말했던 그 CEO, 엔비디아의 황 CEO도 결국은 그거죠. 토큰 이즈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토큰이 눈에 잘 안 보여서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에이전트 AI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챗봇하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토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베라 루빈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뭐 울트라를 이렇게 넘어가면 모델이 점점 되면 될수록 HBM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디램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요 기반이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PC나 스마트폰에 따라서 수요에 따른 사이클이 있었다면, 지금은 수요 기반이 서버 쪽으로 집중되면서 메모리 위상이라든지 이런 공급의 복합적인 제약 부분 때문에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여전히 움직인다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업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SK증권의 30만 원 기준이 뭐냐 네.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을 올해 208조 원까지 추정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176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정 영업이익이 SK증권이 높은 게 아닌 것이요. 이미 과거에 노무라 증권이나 그다음에 다른 시티 쪽에서 200조 원 넘게는 합쳐서 400조 이상.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맥쿼리가 최근에 300조 원 넘게 추정을 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200조 원 넘게 후반대로 추정을 해서 맥쿼리가 이미 삼성전자를 목표주가 34만 원까지 제시를 한 맞아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제가 조금은 최근에 200조 원 초반 이 정도 나온 게 최고였는데 갑자기 맥쿼리가 300조 원 이상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흥분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이 208조 삼성전자 추정하고 SK하이닉스를 176조 추정한 것은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국내 증권사 치고는 높은 구간으로 일단 접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208조 영업이익을 추정하면 PER 13배 정도를 주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PER 9배 정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13배가 그렇게 높으냐? 높지 않죠. 그렇죠. 샌디스크나 뭐 마이크론이나 다른 회사를 보게 되면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가가 꽤 빠진 상태에서도 아직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PBR로 치면 더 낮죠. 삼성전자는 두 배도 안 될 거고요. 하이닉스는 2배 좀 넘게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지금 반도체 메모리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뭐 무기가 30만 원, 160만 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왔다는 점 단기로 그리고 일단 전쟁 위험 때문에 수급들이 달러 강세로 접어들 때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조금은 이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조정의 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답을 주십시오. 이제 제가 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죠. 그죠? 네. 수익 요즘 좋아요. 근데 이쪽 하루 이렇게 변동폭이 크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라는 분이 있을 거고 이제 기다리던 조정이 왔네요. 살까요? 하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정이 다 달라요. 그죠? 네. 일괄적으로 파느냐 뭐 일부만 팔 수도 있는 거고 사느냐 분할할 수도 있는 거고 왕창살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네. 이번에 오는 충격들 또 이익들 감안했을 때 그럼 이제 보유자 혹은 이제 없는 분들 어떤 전략을 짜면 됩니까?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아직도 수익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보유자는. 수익이 꽤 네. 났을 걸로 네. 같고 다만 이제 20만 원 위에서 최근에 약간 포모로 따라 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불안은 하실 겁니다. 오늘 뭐 7, 8%씩 빠지니까 네. 이게 위에서 만약에 금요일 날 사셨다면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좀 불안하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비중 확대를 바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뭐 비싸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쟁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예.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가 전쟁 이슈 이후에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격파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전쟁이 일부에서는 지금 짧게 끝날 거라는 지금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뭐 너무 이게 기세가 기울어서 이렇게 오래까지 갈지 네네 몰랐죠. 며칠 만에 끝날 거라 했던 예, 게 지금 예. 몇 년을 끌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이 전쟁 발발이 이란 관련된 부분들이 베네수엘라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과도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란이 벌써 인구가 9천만 명이 넘는 대국이고 그다음에 이란이나 중동 지역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숨에 간단하게 베네수엘라처럼 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포지션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 쪽의 지도자가 일단 사망을 했고 차기의 어떤 지도자가 아직 공석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문제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오늘 한국 시간 정오쯤에 국무장관이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타격은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 게 더 남아 있다. 네, 한 발 더 남았다 이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 쪽에 또 뭐 미국 대사관이 공격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방 더 때린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직까지 뭐 던지거나 그다음에 비중을 확대를 본격적으로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뭐 신규로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너무 사고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분할로 나누어서 조금씩 좀 나누어서 지금은 좀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나누어서 분할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소부장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워낙 그 투톱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강했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소부장을 투자해서 그거보다 높은 수익을 종목에 따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종목을 하나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사실 별로 사실은 투톱을 따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투탑이 워낙 많이 갔다고 하면 소부장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도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것도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나 역시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요. 그죠? 네. 이 변동 구간을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전략으로 활용한다면 역시나 뭐 투탑 쪽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비중을 좀 반도체 내에서 소부장 쪽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까? 아까 제가 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의 동향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뭐 목에 찬 수급들 네. 때문에 다소 조금은 주 SK나 SK 스퀘어나 반도체 소부장으로 조금 풍선 효과를 나타내면서 수급이 좀 확산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급락 사태에서 지금까지도 코스닥 쪽에 소부장 가운데 좀 반짝이는 종목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뭐 원익 IPS나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땅이나 그다음에 엑시노스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뭐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눈에 보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도 아마 시장에서 언급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마니 클린룸에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가운데 전공정단에 간 이슈가 역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역시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두산 테스나가 후공정단의 부분 그리고 일부 이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낸드나 이런 쪽을 보신다면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소재주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슬림화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장비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삼성전자 향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지금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마이크론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펜트론, 이오테크닉스, CMTX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 미국 이란 전쟁의 영향 이게 뭐 시장 영향이잖아요, 그죠? 종목 영향이 아니라 시장 영향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이 뭐 다 가는 건 맞아요, 그죠? 방산이나 혹은 뭐 정유 이런 몇 가지 수혜 섹터 말고는 다 가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2차 전지는 최근의 흐름들 또 이런 대비학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2차 전지 최근에 바닥권을 확인하고 꽤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선은 글쎄요 에코프로 그룹이 수급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코스닥 ETF 관련된 부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쏠렸고요. 코스닥 150 쪽으로 본다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놓고 이제 그냥 나래비 세운 다음에 그 시가총액에 맞는 금액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갔다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 시총 1, 2위 했던 에코프로 그룹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수급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역시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난 3년간 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실적 추정치 하향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바닥을 좀 본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점을 잡는 것이 이번에 뭐 3년 만에 어떤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야기될 수 있는데 보통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과거의 특성상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실적을 주가에 좀 선반영 당겨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의 주가의 특성인데요. 이게 저점이 형성이 이제 확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언제점을 놓고 3년을 당겨야 되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는
작년에 25년도에 실적 저점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3년에서 5년 뒤 거를 땡겨온다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이제 숫자 계산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있으면서 미래 실적을 당겨오는 부분들이 이제 최악을 반영하면서 가능해졌다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EV 시장은 조금 수요가 위축되고 있지만 ESS 시장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EV 시장,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ESS 시장이 한 50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파른 성장에 대해서 EPS 기준점이 공고해지면서 2027년 그리고 2028년까지 실적을 당겨올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하다면 지금 28년 기준으로 최근에 나오는 분석 자료를 좀 보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약 3조 원 정도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 정도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러면 밸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두셀 정도면? 메이커가 관련해서 지금은 밸류를 한 40배, 과거 배도 상단이면 43배, 40배 정도 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한 120조 원. 그리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0조 원 정도까지는 사실은 시가총액이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입니다. 거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본다면은 지금 LG 엔솔이 오늘 조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93조 원이거든요. 그럼 120조 원까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한 20-3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지금은 이것도 34조 원 정도 되는데 뭐 40조 원까지 보인다고 한다면 그죠? 아직까지 20-30%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주 28년 정도까지 당겨오는 거고 29년, 30년이 더 좋아지면 더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승 여력이 여전히 보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지금 아주 최근에 네.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도 아마 바닥 찍고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으로 보면 이제 실적이 바닥은 찍었다. 뭐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EV 측도 그죠? 네네. 뭐 나빠지진 않는다는 얘기,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고 ESS에 대한 숫자가 좀 이제 생각보다 크게 찍혀 나간다. 그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인데 결국은 이제 로봇은 어쨌든 이 기대감을 얼마나 현실화할 것이냐. 이 로봇 쪽이 어쨌든 숫자가 팍팍팍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사실 뭐 3월 주총 이후에 뭐 그리고 인터배터리 이후가 되면은 전고체 기대감이 여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는 맞겠죠. 중국의 LFP가 너무 무겁고 부피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양극재 이런 삼원계 한국이 네.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 논리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좀 너무 부풀어 있는 것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분명히 보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2차 전지에 주었던 멀티플이 로봇이라는 멀티플을 갖다 대면 조금 일정 부분 멀티플 상향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똑같은 100을 벌어도 멀티플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면 2030년 기준 뭐 100만 대 기준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배터리 팩을 한 대당 4개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보면 우리가 이제 EV 시장이 지금 1테라 시장인데요. 이게 100만 대 정도 기준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돌린다고 하고 한 대당 4개 정도 배터리 팩을 들어간다 이렇게 돌리면 대략적으로 이 시장이 10기가에서 13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 수준보다 아직까지 203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까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볼륨업이 엄청나게 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전고체 관련된 가격이 물론 이제 무조건 뭐 전고체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 그렇죠. 로봇 자체가 뭐 선택이 안 5천만 되죠. 원짜리가 예. 뭐 2천만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배터리가 너무 비싸게 되면 그 수요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 뭐 좀 다르겠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B2C라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먼 미래에 좀 남아 있다고 봤을 때는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멀티플을 너무 높게 공격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플러스의 요인은 분명히 맞는 것이죠. 당장은 ESS 시장이 워낙 크게 움직여서 ESS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멀티플 상향이나 그다음에 2-3년 뒤에 어떤 그런 것들 당겨 와서 반영을 한다 했을 때도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급하게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선적으로는 ESS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멀티플에 대한 반영을 하고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천천히 반영을 해 나가면서 가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이 천천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사실은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핫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러나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네네. 네. 근데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혹은 네네. 이제 트레이딩 바이 뭐라 그럽니까? 트레이드 홀드 앤 트레이드 네. 바이 앤 홀드 바이 이 앤 정도로 홀드. 하면 네, 됩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직까지도 뭐 적어도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20-30% 상승이 남아 있다고 했을 때도 결국은 이게 28년도 걸 당겨오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숫자는 좀 안 나올 수 있고 26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뭐 취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올해 숫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사서 아니죠, 그렇죠. 뭐 예. 튀어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더군다나 각 분기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또 숫자가 만약 부러지게 나오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영업이익담보다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꽤 많이 올라오면서 리튬 선물 등을 포함해서 리튬 가격 자체가 올라오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 리튬에 대한 평가액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숫자가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 조금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있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논하는 것들이 조금은 2차 전지가 당장 밸류를 가지고 엄청 좋다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미리 당겨오는 것들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은 아직까지 뭐 10배가 안 되는 섹터들 특히 뭐 자동차나 이런 쪽도 지금은 10배 가려면 아직까지 멀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있고 로봇까지 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도 있는 반면 2차 전지만 놓고 보면 아주 뭐 1등으로 매력적인 구간은 그렇죠.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로봇의 네. 모멘텀으로만 사실 본다면 물론 뭐 로봇주가 있겠지만 네. 지금은 로봇주 한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피지컬 AI에 확산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로봇이 2차 전지 미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로봇 현대차나 자동차 미치는 자동차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현대차 네. 그룹이나 예. 그 계열 밸류체인을 봐야 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예. 맞죠. 그러니까 돈들이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데요. 반도체 좋은 거 디폴트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또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어딥니까? 에너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죠? 그렇죠.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게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만 알만한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고 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도 썩 좋지 않은 국면이 단기로는 아주 짧은 단기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뭐 4월 2일 날 중국의 수출의 부가세 환급 축소가 있습니다. 이런 생산 움직임 때문에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또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만 리튬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소가 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일부 지금은 리튬 생산국가 4위인 짐바브웨 쪽에 어떤 가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튬 수출 금지 발표가 또 최근에 상승세 부추기고 있어서 이런 리튬 가격의 상승세도 2차 전지의 긍정적인 분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리튬 채굴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 제조사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중소형 가운데서는 지금 상반기까지 인터 배터리 모멘텀이 또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사이버 캡 출시 등의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 것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에 네. 보일 수 있고 서진 시스템, 한중 NCS 이런 종목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실적주와 ESS를 같이 겸비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중소형주의 접근을 또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앞에 쭉 해주셨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얘기를 네네, 해주셔서 네. 기업별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일단 셀 가운데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심에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LG엔솔은 LG화학이 또 행동주의 펀드 주주 제안 이런 거 받았습니까? 그 말은 LG 가지고 있는 LG에너지 지분 엄청 많으니까 팔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죠. 뭐 지분을 기존 계획 네. 5년 내 70%까지 축소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사실 주가가 오히려 더 못 오른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SDI는 로봇과 연계된 전고체 기대감, 자회사 지분 활용 가능성 부각되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그렇죠. 상대적인 강세가 시현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비타가 어떻게 보면 EV 에비타가 26년, 27년 기준을 봤을 때 역전이 됐는데요. 지금은 삼성 SDI가 28%로 16% 정도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해당 밸류에이션 역전이 다시 해소될 수 있는 게 3월 정도에 또다시 엔솔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3월에 주총 이후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이제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3월에 그 부분들 주총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네. 변수가 결국은 그 전후와 난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배터리 이후에는 아마 네. 전고체 기대감을 조금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터배터리 한다고 네. 인터배터리에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로봇 네. 얘기 그다음에 전고체 네.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네.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올라와 네,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게 반영이 네.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인터배터리 끝나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2년간 인터배터리 행사 이후에도 전고체 관련주의 주가가 인터배터리 전에 올랐다가 인터배터리 뒤에 또 빠졌던 게 2년 동안 지금은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고체의 기대감이 전보다 높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전고체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인터배터리를 하게 되면 신기술이 뭐냐, 네네, 그죠? 네. 그러면 결국 뭐 주행거리 넓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전고체일 거니까 네, 네. 그때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새로 네, 나오고 네. 이랬다는 2년 동안 거군요. 계속 그런 모습들이 네. 보였다는 거죠. 물론 뭐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근의 흐름들도 아마 그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네. 다소 좀 역전된 그러니까 삼성 SDI가 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네. 물론 뭐 SDI도 길게 보면 좋죠. 네. 그러니까 LG엔솔이 이제 그런 부분들 역전시킨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춤했던 것들이 조금 더 SDI를 조금 더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네, 네. 이야기입니다. 양극재는 어때요? 양극재는 사실은 우리가 전에 뭐 여러 변화들 이런 걸 볼 때 LNF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네, 그죠? 로봇 맞습니다. 모멘텀 예. 이런 게 확 오면서 사실은 또 그다음에 수급이 그 말씀하신 에코프로 네네. 에코VM을 기계적으로 담다 보니까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왔고 네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도 꽤 많았어요. 양극재 업체 코멘트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서는 뭐 수급 이슈는 이제 논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코스닥 ETF가 자금이 뭐 몇 조씩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사주다 보니까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이 역시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딴 것 떠나서 수급 이슈는 무조건 에코프로 그룹이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부분 될 것 아직도 같아요. 뭐 살아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살아 있습니다. 예, 예. 아직도 지금은 그 아마 최근에 3월 중순이면 또 타임폴리오나 삼성 쪽에서 또한 액티브 ETF가 코스닥 쪽에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자금들 또 실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이 시촉 상위 종목이 여전히 주가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의 기대감이 LNF 쪽에 이슈가 여전히 남아는 있죠. 최근에 좀 힘들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FSD 유럽이나 중국 쪽의 승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모델 출시라든지 그다음에 직납 이슈가 또 LNF가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LFP 양산도 지금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LNF가 보고 있어서 LNF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더 시총 갭이 좀 축소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많이 올랐지만 LNF가 시총 갭을 축소하기 위해서 좀 따라갈 가능성도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포스코 그룹이 리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그룹이죠. 포스코 홀딩스 등을 포함해서 리튬 관련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 효율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이제 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세대를 본다면 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역시 전고체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건식 전극 이런 부분에 대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서 역시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을 또 겸비할 수 있는 것들이 ESS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종목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나눠 본다면 결국은 차세대 기술군 위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체나 건식 전극,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런 걸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것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반기부터 ESS 수주나 실적이 본격화된다는 점, ESS 수주를 본다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한중 NCS나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여기도 드려보면 반도체가 투탑이 좋으냐 소부장이 좋으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2차 전지도 어쨌든 대세로 다시 지금의 적어도 지금 시점이 지난번처럼 기대감으로 확 올라가는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트레이딩이라고 보면 2차 전지도 역시 대형 셀 쪽이 좋으냐 아니면 소재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좀 중소형 소재가 좋으냐 이렇게 네.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뭐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예. 원래 제조업체가 올라간 다음에 소부장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별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셀이 먼저 가야지 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제 소부장인데요. 이제 제가 하나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지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3월달 이후부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약진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금은 코스피가 이제 6,0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많아졌고 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이 제대로 못 올라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두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스닥 시장에 따라잡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ETF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3월 중순 이후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들어온다는 점은 코스닥의 종목 장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나 대부분 다 액티브 국내 펀드들이 목에 좀 상 상태니까 낙수 효과를 반도체 소부장까지 바라본다는 게 역시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셀업체가 좋긴 좋은데 먼저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순서대로 맞는데 소부장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 등을 포함해서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이 수급들이 결국은 셀업체, 무거운 셀업체를 뭐 30조 원 이상짜리를 들어올린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예, 코스닥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 좀 플레이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수급적 요인이 들어오게 되고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 오게 되면 조금 더 가벼운 쪽을 가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수급 논리로 가서 이 2차 전지도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폐배터리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처음에 폐배터리 얘기 나왔을 때는 야 전기차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무슨 폐배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 전기차 팔고 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기한들이 돼서 폐배터리 얘기도 살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돌다 보니까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가다 보면 뭐 디램 그렇죠. 이야기하다가 낸드까지 이야기하고 네. 뭐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HBM 이야기하다가 이제 HBF 이야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플래시 메모리 관련 낸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램 시장이 좋았다면 낸드도 가야 되고 낸드 사이클이 정도 끝나야 순환 차원에. 반도체도 끝난다 이런 생각이고, 그게 HDD까지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네. 드릴 정도로 이제 그쪽에서도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하나 좋으면 그 다음에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나온 것은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온 게 실적 바닥론, 두 번째로는 ESS의 성장, 세 번째까지가 이제 로봇까지 가서 이제 되고 AI도 사실은 한번 묻었었죠. AI를 가게 되면 2차 전지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까지 묻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사실은 보면 테마성이 묻었었어요. 실적에 대한 바닥론부터 시작해서 ESS 여기까지 실적인데 그 다음에 AI 묻었고 그 다음에 로봇까지 묻혀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테마성을 묻혀가면서 가는 거고, 하물며 최강에는 철강까지 AI를 묻혀요.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철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철강도 지난주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군들 중심으로 해서 자꾸 섹터별로 묻혀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도 어쨌든 네. 기존의 셀, 뭐 양극재, 소재, 그다음에 특수 기술, 네.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여기까지 좀 흘러내는. 근데 2차 전지의 지금 핵심 주제는 아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폐배터리 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달려드는 수급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네. 좋은 섹터들이 많고 더군다나 전쟁 터지니까 전쟁 터져서 또 주요되는 섹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조선은 특히나 이제 LNG 관련된 쪽에 한국이 반사 수혜 받을 거다까지 말라고 있고, 에너지 방사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쪽도 너무 많은데 폐배터리까지 지금 신경 써가면서 이 전쟁통에 폐배터리 종목을 골라서 산다, 이 만만치 않은 아마 뭐 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방산 전략 세우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3.1절 우리 연휴 전에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하고 네. 전쟁이 터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방산줄 미리 사줬어야 되는데 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나 그걸 뭐 다 알고 조치했다면 뭐 우리가 이러고 아니죠. 그죠? 네. 다들 뭐 그래서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마시고 있죠. 그죠? 네. 어쨌든 그걸 떠나서 방산의 흐름들은 역시나 뭐 그 견조한, 그죠? 이슈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방산주 평가 좀 해주시죠. 이제 우선은 이란전 관련된 이슈를 좀 배제를 하고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은 휴전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하루 만에 수습한다는 예, 게 어떻게 근데 된 거예요? 거짓말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뭐 올해 초에 들면서도 이제 뭐 그 노벨 평화상 뭐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본인이 또 이제 1월달 평화상 받았잖아요. 마차도가 갖다 마차도 가져준 거 받았죠. 편말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차도도 참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그것도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알 수 없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에도 이게 국방력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며칠 안 갈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뭐 한 3, 4년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길게 3년 왔습니다. 남았죠. 예. 예, 아직도 휴전 협상 만만치 않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하반기에 중간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원은 어쩔 수 없이 내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원을 빼앗기게 되면 트럼프는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월 전까지 데드라인을 놓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휴전 협상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땅을 내줘야 되고 나토 가입이 안 된다 이건데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이 정확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정복해 있는 어떤 그런 영토 내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매듭이 어렵습니다. 풀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종전협상이 빠르게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빠르게 끝나고 된다고 한다면 그 조건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그러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긴장감이 더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이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러시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면이기 그게 때문에. 이제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네. 고민과 함께 자체 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 수밖에 없는 점점 거죠. 맞습니다. 점점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네. 자체 무장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고 좀 근본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나토의 GDP 관련된 국방비가 2% 기준이 5%로 올라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나토 가입국들이 지금은 뭐 트럼프 때문에 나토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은 퇴색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2%대에서 5%대로 GDP 대비 증액을 국방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어쨌든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7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까지 국방비 증액을 그렇죠. 공식화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금 금액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이제 백로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방산 쪽이 근본적인 어떤 이란전 이전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조금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고 더군다나 캐나다나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캐나다도 최근에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런 것들 증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국면에서 지금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이 국내 K 방산이 열리고 있는 국면에서는 호흡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휴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란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전이 과연 단기로 끝날 것인가 장기로 마무리될 것인가까지는 문제는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란 쪽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무력화시킨다는 게 하나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상 관련된 해군 이쪽도 아마 함정을 9척인가 10척 정도를 네. 파견했다 나오니까 그쪽도 아마 무력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핵 이슈인데 이것도 지금은 어떤 협상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무력화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그 이란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고 하원 내지는 상원까지 만약에 뺏기게 되면 본인이 탄핵으로 간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인플레까지 치솟는다 장기화가면서 지금 유가가 치솟는다 했을 때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현재까지는 네. 지금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장기화보다는 단기에 끝난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쟁은 모르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미사일 때리고 그 다음에 전투기로 때리게 되면 제한적인 피해잖아요. 네, 그죠? 네, 날라오는 네. 로켓이지만 네.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100대 빵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판이 커지는 건데 그렇게는 안 가지 않을까. 결국은 때릴 만큼 때리고 네. 파괴할 만큼 때리고 주요 시설이나 원자력 개발에 것이 개발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고 하면 그게 트럼프가 얘기한 4주가 될는지 2주가 될는지 8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본인의 의지죠. 네. 의지인데 이제 전쟁이 본인의 의지대로 가는 건 아니기도 물론 하고. 돌발 사태가 있을 수 네, 있죠. 또 국무장관도 지금은 더 센 미국의 공격이 한 발 그러니까요. 남았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 더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새로운 정권 지도자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군부 쪽의 뭐 인사도 오만 등을 통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슬쩍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바로 그냥 태세 전환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전면적인 봉쇄를 이란이 한 건 아니지만 좀 뭔가 불안하니까 선사들이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보험료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봉쇄 수준까지 간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장기화됐을 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걸프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상군 투입해서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국면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변수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과, 그리고 본인도 지금은 사우디 쪽에 아마 미군의 어떤 그런 어떤 대사관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 이야기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사상자가 한 6명 정도로 미군 측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란 쪽은 뭐 한 500명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50명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100배야 100배 차이.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군의 사상자가 더 나오거나 민간인 피해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뭔가 도배가 될 거 아닙니까, 뉴스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 예. 또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이란 사태에 대한 공격을 사실은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냥 때려버렸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고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때려버렸다고 해서 인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여론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공화당 일부 인사들 빼고는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이란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론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끝내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선상이 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시나리오가 글로벌 IB들이 잘 모르겠다 또는 내지는 좀 단기에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정책적인 분화, 어떤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전쟁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들어서 뭐 반도체와 현대차가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네. 그 가운데서도 조방호는 꾸준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꾸준했기 때문에요. 안정적이었고 또 이런 대외 글로벌 긴장감이 뭐 이들 기업들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우주항공을 좀 제끼가 놓으면 방산만 보면 국내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안 되고 네,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부장 너무 많아가지고죠. 네, 어렵진 않습니다. 예,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종목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총으로 본다면 이제 결국 이번에 뭐 드론이라든지 방공망 이런 이슈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천궁2나 우리가 뭐 이렇게 미사일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 특히 LIG 넥슨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네, 게 맞아요. 미사일 체계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UAE의 천궁 실전 투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UAE 쪽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요격 미사일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드론이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지금은 이제 아주 네. 핫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LG 넥스원이 UAE 쪽으로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요격 미사일이 24년 하반기 양산 쪽에 들어갔었고, 하나 시스템도 뭐 25년 레이더, 뭐 CJ 1호기를 납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초기 배치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은 천궁 미사일 추가 도입이나 LSAM 이런 체계, 미사일 체계 관련된 도입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는 게 가장 크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LIG 넥스원이 굉장히 지금은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로템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도 그런 이슈들이 좀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LG 넥스원은 그런 관심이 단계는 쏠릴 수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그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은 2월 달에 강원식 비서실장이 UAE 방문한 다음에 350억 달러 관련된 계약을 네, 일단 좀 있었죠. 갖고 왔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LSAM이나 그다음에 KF21 이런 것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UAE 쪽에 LIG 넥스원
기존의 어떤 중동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불거지니까 말씀드렸던 LIG 넥슨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종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 쪽에 지상무기 쪽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라크 쪽에 전차 수주 확보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하철, 철도 이런 게 또 전체 매출이 그렇죠. 좀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최근에 조금 못 간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도 제일 쌉니다. 왜냐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실적적으로도 가장 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현대 로템이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우주나 LIG 넥슨이 한국항공우주는 그 우주 요즘에 뭐 네. 되고 있는 이제 방산 쪽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주항공 쪽 모멘텀을 또 네. 추가로 좀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6월달 IPO를 목적으로 네. 지금 본격화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기 예.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겸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이쪽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LSAM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KF21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바스켓 성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방산주가 뭐 하나만 좋고 뭐 하나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다변화되면서 갈 수 있어서 약간의 어떤 뭐 바스켓 이슈가 좀 있는 상태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란의 이슈가 중동 지역의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방공망, 레이더, 뭐 드론, 미사일 요격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상전보다는 이렇게 미사일 이슈가 굉장히 많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마 미사일 쪽 체계 관련된 LSAM 관련된 부분이 LIG 넥슨에 대한 단기 확산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토크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